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죠. 최근에 조정을 받고 105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3000포인트, 3300포인트에서 살짝 저항을 받고 눌림을 받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고점대가 아닌가, 시장 하방의 구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해드릴 강의는 증시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증시의 대상승을 예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눈여겨봐야 될 섹터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눈여겨보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색깔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실 주식은 정치와 굉장히 근접해요.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정치인들 계좌를 닦아보면 우리나라 증시에 돈이 다 들어가 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 객관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과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은 늘 얘기했다시피 생각을 예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생각을 가지고 결과를 유추해서 그 결과를 맞추는 게, 그 다음에 수익을 보는 게 주식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혹시라도 생각이 다르다 해서 이 강태공 죽일 놈이라는 그런 말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오해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늘 얘기했지만 제가 정치권이나 그런 자리로 가도 저도 때려 죽일 놈이고 강태공 미친 놈이고 욕먹을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증시가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1.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비트코인 시장을 너무 많이 죽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인상으로 해서 아직 힘들어지진 않지, 내년부터니까. 어차피 힘들어진 상황이고, 최근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인 코로나 여파 플러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물론 이제 내년부터 인상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 좀 얘기하면서, 자, 일단 이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공통된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딱 이 세 가지만 놓고 봐도 공통된 게 딱 하나. 부동산 시장의 가파른 상승, 비트코인 시장의 하락, 그 다음에 코로나 여파 플러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죽어나가고 있다는 표현을 좀 많이 그런가요? 그럼 힘들어지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공통적인 게 뭐냐? 바로 증시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비트코인 시장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질수록 증시로는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자, 볼게요. 결과적으로 떠나서, 자, 부동산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애매하게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은 절대적으로 이제 넘보기 너무 힘들어졌어.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결혼하고 뭐하면 집이 필요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집은 사야 되지만 부동산 시장은 너무나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긴다라고 많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과거 1960년대, 50년대 이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막 그런 시절에는 은행 이자가 20-30% 될 때는 은행에 돈을 맡긴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은행에 돈을 맡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불린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 근데 사실 예전부터 은행 이자가 1.5% 이런데 어떻게 은행에 돈을 맡겨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사실 돈을 맡기는 거는 이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재테크는 필수다. 이거는 사실적으로 이거는 5년, 10년 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비트코인 시장을 통해 가지고 은행에 돈을 맡긴다, 예금한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바보다라는 게 이번에 너무 확인사살을 해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찌됐든지 지금 MZ세대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기존에도 이제 은행에 돈을 맡겼던 40대, 50대 그런 분들, 특히나 펀드 가입한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 둘 중에 하나는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부동산 시장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무조건 버려야 돼요. 재테크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돈이 못 가. 진짜 있는 사람들만 하는 시장,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을 너무 많이 죽였죠. 자, 이게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맛에 이미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맛을 알게 됐고 돈 맛을 알게 됐는데, 그 재미를 알게 됐는데, 이거를 죽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뭐 바다 이야기였나,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불법 있잖아요. 불법 성인 오락기였나요? 바다 이야기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거를 막 다 잡았다고 해가지고 그런 불법 사이트가 없어졌느냐, 불법 게임이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 어떻게든 이제 우리 불법 스포츠 막 지금도 사이트 막 돌면은 막 사다리 타기, 홀짝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없앤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돈을 벌 수 있는 재미를 찾아 나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무너진다, 비트코인 시장을 없앤다, 비트코인 시장을 죽인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그래 지금까지 재미 많이 봤으니까 그래 이제 끝났구나, 비트코인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죽였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찾기 시작하고,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증시다, 증시. 그렇기 때문에 증시로 뭐 할 수밖에 없다, 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여파 플러스 최저임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간다 했는데 힘들다 했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증시로 돈이 들어오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정말로 내가 주식을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지금 최저임금까지 인상 때렸잖아요? 그럼 최저임금 인상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진짜 그래요. 이제는 최근에 뉴스 보니까 편의점 점주도 이제 내년에 이제 임금 인상 이제 진행되시, 편의점 점주보다 알바생이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치킨집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휘발유래요. 식용유 값이 계속 올라가고 뭐하고 하니까, 그런 부가적인 가격 상승에다가 이제 임금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치킨 한 마리를 팔면은 마이너스 1,000원씩 적자인 상황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은 정말로 그냥 이걸 때려쳐야 된다, 접어야 된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 자, 자영업자들이 과연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걸 때려쳤을 때 할 게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과연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내가 할 게 있는데, 나 자영업자가 꿈이었어, 나는 옛날부터 치킨집이 꿈이었어, 난 옛날부터 편의점이 꿈이었어, 난 옛날부터 고깃집 차린 게 꿈이었어, 나 고기 너무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고깃집 사장해가지고 내가 고깃집 차리고 싶었어. 그러고 고깃집을 차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다수의 자영업자는 뭐예요? 자영업자는 정년퇴직을 하면서 이 자영업이라는 거, 이제 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새로운 일자리 없으니까 내가 가게를 차려서 자영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별다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자영업,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일로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임금에 대한 이 부분이 견디지 못하고, 임금에 대한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이 알바비, 직원비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일을 못해요. 그럼 굶어 죽냐? 안 해요.
아니, 굶어 죽냐? 그게 아니죠. 그럼 뭐 해야 돼? 돈을 먹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증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현 정권의 상황이 뭐냐고 하면은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증시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는 의도적일 수밖에 없다. 의도적. 이건 의도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이런 의도적인 상황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의도적인 상황이 나타나느냐를 놓고 이제 보자는 거죠. 제가 예제도 얘기했죠. 지금 이제 현 정권이 노리는 건 내가 봤을 때 증시의 버블이라고 나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 증시의 버블. 왜 증시의 버블을 만들어낼 것인가?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현재 증시의 버블을 꺼트릴 수가 없어요. 왜?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증시의 버블을 꺼트린다? 그럼 지금 정권은 진짜 한계 없는 정권이 돼요.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는 거고, 나중에 뭐 얘기했다시피 결과는 후세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남북 경협밖에 얘기 안 하는데 지금 뭐 북한이 우리가 통일했을까 뭐 했습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결과를 볼 거는 증시 버블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뭐 4대강을 이야기하면 4대강 해놓고 이게 잘 됐든 못해도 대놓고 욕이라도 할 수 있잖아. 욕이라도 하든지 칭찬을 할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남북경협만 밀어놓으니까 남북경협이 아무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뭘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게 증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이제 증시의 버블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는 해외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현 정권을 극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를 엄청나게 끌어올려 놓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왜? 저희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기업의 가치 투자는 안 먹힌다 했죠. 가치 투자는 우리나라가 안 먹힌다 했지만 해외에서는 먹혀요. 해외는 아직까지도 기업의 가치 투자고 경제가 살아나야지만 증시가 올라가고 그 나라의 증시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간다는 거는 기업과 경기, 이 모든 것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호황기를 누리고 있을 때 그 나라의 증시의 버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증시예요. 근데 우리나라 현 상황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는 이제 바닥을 치고 있고 국민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증시에 돈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반비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증시가 고점을 찍는다 해서 국민들이 잘 사느냐? 아니에요. 못 살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해외에서 보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경기가 엄청나게 좋구나라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는 기업 가치 투자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좋아야지만 증시가 엄청난 버블이 나타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엄청나게 극찬하게 되는 거예요. 극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의 버블만 만들어 놓고 본다 하더라도 증시의 버블만 만들어 놔도 뭐한다? 현 정권은 엄청나게 성공한 정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정권. 성공한 이 정치 성공한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성공한 표현이 좀 그렇다. 성공한 뭐라 해야 될까? 성공한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요, 지금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증시를 죽이는 게 아니라 증시의 버블을 만들 겁니다. 버블.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느냐? 자, 증시의 버블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는 증시의 버블이 꺼져야 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한테 미리 얘기할게요. 저는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다는 거는 이제 여당에서 아니라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죠.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저는 곧버스 바로 풀베팅 할 겁니다. 곧버스 풀베팅. 여러분들 인버스 언제 사야 되는지 물어보잖아요. 이때 사면 돼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왜? 자, 보세요. 자, 이제 현 정권이 증시의 버블을 대선 때까지 만들어 놓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현 정권이 증시의 버블을 현 정권의 증거를 대선 때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정권이 만약에 바뀌어. 그럼 어떻게 되냐? 자, 현재 부동산 시장 때문에 문제되고 있잖아. 이거 잡으려고 하겠지. 그럼 이것 때문에 이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나갔던 사람들 뭐 하겠어? 다시 이 시장에 기웃기웃 거리겠지. 부동산이 좀 앞인데 좀 눌림목 줄 때 나도 한번 사볼까? 부동산 불펜데 사볼까 하면서 주식에 있던 증시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살살살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너무 많이 죽였죠. 이게 불법성 도박이라는 것
너무 많이 확인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제도 아마 다시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사실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해요. 왜냐면 등락폭이 너무 없으니까. 비트코인은 자고 일어나면 막 100% 올라가는데 이거는 뭐 자고 일어난 게 아니라 뭐 1년을 존버했더니 100% 가고 있으니 주식은 굉장히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랑 안 맞지. 그래서 뭐예요? 얘도 뭐 새로운 규제가 좀 정확한 안정적인 규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주식의 자금이 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예요? 최저임금 관련된 경우도 이런 뭐예요? 지금 야당에서는 최저임금 5.1% 인상하는 거 너무 급격하고 지금 인상할 수가 없다. 당신들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경제가 회복됐기 때문에 인상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와 이걸 제시하라고 할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 부분도 다시 잡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다시 잡는다? 그러면 당연하게 또 자영업자가 조금 숨통이 트이면 굳이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안 해도 돼. 그럼 주식 자금 또 빠지겠지. 그럼 결국 뭐예요? 증시의 버블을 만들었던 자금이 정권이 바뀌는 순간 다 빠지는 거야. 그럼 뭐가 돼? 증시의 버블을 만들었던 자금이 다 빠지면 당연히 증시에 하락이 나오겠지. 하락. 그럼 이 하락이 나왔을 때 뭐가 나오냐면요. 자, 봐요. 증시를 상승시킨 거는 현 정권이야. 현 정권. 그럼 이게 뭐가 되냐고 하면요. 현 정권이 증시 상승을 시켰고 여기서 뭐가 돼요?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 된 거예요. 경제 살린 대통령. 해외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증시의 하락을 만들어. 아, 이건 상승이고 하락이 만들어. 뭐가요? 정권이 바뀌면. 그럼 뭐가 돼? 얘는 경제 죽인 대통령이 된 거예요. 경제 죽인 대통령. 그러면은 뭐가 돼? 이건 기본적으로 공격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바로 물고 뚫어진 거예요. 왜 정권 바뀌자마자 증시가 폭락하느냐? 왜 정권 바뀌자마자 증시가 이렇게 죽느냐? 그럼 해외 언론에서 뭐라 얘기하냐고 하면은 증시가 바뀌자마자 우리나라 경제가 죽기 시작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나는 내가 보는 관점은 지금 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정권 뭐 대통령은 솔직히 주식쟁이 그렇죠. 나도 그래요. 나는 대통령이 잘하는 말은 상관없어요. 왜 나만 돈 벌면 돼? 진짜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 쏘든 말든 내가 수입 보면 돼. 여러분들 지금 당장 북한이 핵미사일 던져도 여러분들 비택 사고 있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정권의 정치를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난 솔직히 말하면 난 정치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권이 노리는 게 이건 현 정권이 노리는 게 이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는 관점은 이게 맞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나는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증시의 버블을 무조건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하락을 볼 게 아니라 상방을 보셔야 된다. 그럼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돈을 벌 수 있을까? 과연 김치 프리미엄 정말 생긴다. 뭘 봐야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뭘 사야 떼부자가 될 수 있을까? 원금 회복할 수 있을까? 너무 쉬워요. 저가형 스몰캡 종목. 저가형 스몰캡 종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성전자, 뭐 카카오 이런 막 10만원, 20만원,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거 말고 저가형 1,000원에서 1만원 사이의 작은 기업들. 왜 이런 종목 지금 또 이 얘기하면 강통우 미친놈 저것도 주디 나불거리도 이러고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종목을 사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제약바이오의 버블을 경험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이 당시에 제약바이오의 버블이 오면서 증시가 상방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고 하면은 뭐뭐 제약, 뭐뭐 젠, 뭐뭐 헬스케어, 뭐뭐 바이오 막 이런 거 붙으면요 그냥 다 날라갔어. 이유 필요 없어요. 그냥 제약주기 때문에 날라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증시에 버블이 생긴다. 우리나라 증시에 버블이 나온다. 이거는 과거 2000년도 때 IT 버블, 컴퓨터 인터넷이 보급 때문에 생겼던 IT 버블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의도적으로 만든 증시의 버블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손에 잡고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모든 내가 10개 종목을 10배씩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내가 한 개 종목에서 2배 먹고 나오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큰 종목을 10만원, 20만원, 5만원짜리 이런 거 건드려 봐야 2배밖에 못해요. 근데 이 자금이면요, 증시에 버블이 생기면요, 1,000원에서 1만원짜리는 10배씩 10개를 해먹어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고 하면 작업팀이나 이런 애들이 이런 작은 종목에 다 달라붙어요.
그리고 증시의 버블. 이유 필요 없어. 이 종목이 왜 가는지 주가 변동에 대한 이 시황을 이거 그 조엘 공식 요구를 해도 이유 사유 없음 하면서 100% 200%다 날려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요,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 여러분들이 뭘 사야 될지 모른다. 그럼 앞으로 제가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도 봐요. 오늘 옴니시스템이 거의 지금 옴니시스템? 이거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리면 상 가려고 하잖아요. 오늘 나노 또 거의 급등 나왔어요. 오늘 또 뭐야, AMP 또 급등 나왔습니다. AMP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죠. 또 급등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가형 스몰캡 종목 추천한다? 욕합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 수익 봅니까? 삼성전자 카카오 사서 수익 봅니까? 나 삼성전자 카카오 사가지고 내가 1년 버텨서 20% 수익 볼 거난 저가형 스몰캡 종목 사가지고 한 달만 수익 볼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돈 벌고 싶다, 저가형 스몰캡을 여러분들이 이번 대선 끝날 때까지 잘 공략해보세요. 분명히 계좌 바뀔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정 모르겠다 하면은 제가 올려드린 종목들 스스로 더 분석하셔서 매수하면은 돈 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용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모두들 안녕.